정월대보름에 1년의 애군이 소멸되는 기도와 정월대보름 방생기도를 많이 하는가?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마음 한켠에 무언가 무거운 것이 얹혀있지는 않으십니까?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가슴 어딘가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매듭처럼 답답하고 올해는 제발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간절함이 여러분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천 년 전 이 땅 위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도 그리고 지구 반대편 어느 나라의 사람들도 새해의 첫 보름달을 바라보며 같은 마음으로 하늘을 향해 손을 모았습니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기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빌고 살아있기 때문에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정월대보름은 단순한 명절이 아닙니다. 이날은 인류가 달이라는 자연의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도록 설계된 지혜의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정월대보름의 뿌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왜 이날 방생기도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이 행사가 한국만의 것인지 아니면 인류 보편의 것인지를 민속학과 심리학, 풍수와 불교 철학, 그리고 세계 문화 비교의 시각으로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오늘 밤 달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이 분명히 달라지실 것입니다. 먼저 정월대보름이라는 날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것은 조선시대에 생긴 풍습이 아닙니다. 삼국시대 이전, 심지어 고조선의 시대부터 이 땅의 사람들은 음력, 정월 보름달을 특별하게 여겼다는 기록과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도 신라시대 정월대보름 행사의 흔적이 기록되어 있으며 가장 오래된 기록은 신라 소지왕 제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소지왕이 정월보름에 까마귀의 경고를 통해 왕궁에 숨어든 자객을 막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그날 이후 이날을 오기일, 즉 까마귀를 기억하는 날로 삼아 찰밥을 지어 먹게 되었다는 유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약밥과 오곡밥의 원형입니다. 그러나 정월대보름의 뿌리는 문자 기록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인간이 달을 숭배하기 시작한 것은 농경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달은 조수를 움직이고 여성의 생리주기와 일치하며 식물이 자라는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달력이 없던 시절, 달은 곧 시간 그 자체였습니다. 보름달이 뜨면 밤에도 들판에서 일을 할 수 있었고 사냥도 가능했습니다. 그 빛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신의 은총처럼 여겨졌습니다. 특히 한 해의 첫 번째 보름달, 즉 정월 보름달은 앞으로 펼쳐질 12달의 운세를 예고하는 달이라고 믿었습니다. 달이 맑고 밝으면 풍년이 들고 달무리가 지면 흉년이 든다고 보았습니다. 이 믿음은 수천 년간 이 땅 사람들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정월대보름과 가장 깊이 연결된 의식 중 하나가 바로 방생입니다. 방생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풀면 놓아줄 방살생, 즉 살아있는 존재를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 이 개념이 본격적으로 의례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전부터 이 땅의 사람들은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는 시점에 잡아두었던 생명을 돌려보내는 관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자연과 인간 사이의 계약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겨울 동안 살아남기 위해 생명을 취했으니 봄이 오면 그 은혜를 갚겠다는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불교가 한반도에 전래된 이후 이 토착 관습은 불교의 방생 의례와 자연스럽게 결합되었습니다. 불교에서 방생은 살생을 금하는 불살생계의 실천이자 일체 중생이 불성을 지닌다는 자비심의 표현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공덕이 쌓이면 자신과 가족의 수명이 연장되고 재앙이 소멸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인과의 법칙, 즉 업의 작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의 생명을 살리면 그 에너지가 돌아
나의 생명을 지킨다는 순환의 논리입니다. 왜 하필 정월대보름에 방생을 가장 크게 하는가? 이것은 자연의 흐름과 완벽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정월대보름은 겨울과 봄 사이의 정확한 경계선입니다. 땅속에서는 이미 씨앗이 움트기 시작하고 강물은 얼음 아래에서 흐르기 시작합니다. 동물들은 겨울잠에서 깨어나려는 준비를 합니다. 이 시점에 물고기를 물에 놓아주고 새를 하늘로 날려보내는 행위는 자연이 다시 살아나는 흐름에 인간이 동참하는 의식입니다. 생명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이 전환의 순간에 선한 행위를 하면 그 파동이 자신의 삶 속으로도 흘러들어온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자연의 리듬에 인간의 의도를 맞추는 동양 철학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정월대보름은 과연 한국만의 행사인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행사를 단순히 한국의 민속 행사로만 이해하면 그 안에 담긴 인류 보편의 지혜를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음력 정월 보름을 특별하게 여기는 문화는 동아시아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날을 원소절이라고 부르며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대명절로 기념합니다. 원소절에는 등불을 밝혀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수수께끼를 풀고 탕위안이라는 찹쌀 경단을 먹으며 가족의 화합을 기원합니다. 한나라 시대에 이미 국가적 행사로 기록되어 있을 만큼 그 역사가 깊습니다. 빛으로 어둠을 밝힌다는 상징, 보름달을 닮은 둥근 음식을 나눈다는 행위, 이것이 한국의 대보름 풍습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베트남에서는 이날을 떼트 응우옌 띠에우라고 부릅니다. 역시 새해의 첫 보름달을 맞이하는 날로 사원을 찾아 기도를 올리고 조상에게 제를 지냅니다. 달빛 아래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며 1년의 복을 비는 모습은 한국의 대보름 기도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일본에서도 고쇼가스, 즉 작은 설날이라고 하여 정월 보름을 기념하는 풍습이 있었으며 지방에 따라 액마기 의식과 달맞이 행사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아시아를 넘어서 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인도에서는 마가 푸르니마라 하여 마가월, 즉 음력 정월의 보름날에 겐지스강에서 목욕을 하고 기도를 올리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날 강에 들어가 몸을 씻으면 1년의 죄업이 소멸된다고 믿으며 물고기와 새에게 먹이를 주고 생명을 풀어주는 방생의식을 함께 행합니다. 이것이 한국의 정월대보름 방생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멀리 가면 유럽에도 비슷한 흔적이 있습니다. 켈트족의 임볼크 축제는 2월 초에 열리며 겨울에서 봄으로의 전환을 기념합니다. 이 시기에 불을 피우고 정화의식을 행하며 새로운 생명력을 환영하는 풍습은 한국의 달집 태우기와 쥐불놀이와 구조적으로 같습니다. 불로 액을 태우고 정화한다는 상징은 인류 공통의 원형적 사고입니다. 로마의 루페르칼리아 축제도 2월에 열리며 정화와 다산을 기원하는 의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시기와 내용 모두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정월대보름이 한국만의 풍습이 아니라 인류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자연의 리듬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는 첫 번째 보름달, 이 시점에 무언가 의미 있는 의식을 행하려는 충동은 한국인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만 년 동안 자연 속에서 살아온 인류 전체의 본능입니다. 다만 한국은 이 보편적 감수성 위에 오곡밥, 불엄, 달집 태우기, 지신밟기, 방생기도라는 독창적이고 정교한 의례 체계를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정월대보름이 한국 문화 속에서 왜 그토록 소중하게 여겨졌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설날이 가족과 친족 중심의 명절이라면 정월대보름은 공동체, 즉
마을 전체의 명절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규모의 차이가 아닙니다. 삶을 바라보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농경 사회에서 마을은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한 집이 잘 되어야 마을이 잘 되고 마을이 안녕해야 한 집도 안녕할 수 있었습니다. 정월대 보름의 지신 밟기는 마을 전체 집을 돌아다니며 땅의 신에게 안녕을 비는 의식입니다. 한 집 한 집 방문하며 그 집의 무탈을 빌어주는 이 행위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운을 함께 지어간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결코 이해하기 어려운 집단 영성의 표현입니다. 달집 태우기는 어떻습니까? 볏짚이나 솔가지로 만든 달집에 불을 붙이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함께 그 불 주위를 돌며 소원을 빌고 액을 태웁니다. 이 불빛이 달처럼 밝게 타오를수록 그해 마을의 운이 좋다고 믿었습니다. 불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자연 요소 앞에 함께 모여 두려움을 태워버리는 이 집단 의식은 현대 심리학이 말하는 집단, 치유와 공동체 연대의 메커니즘을 수천 년 전에 이미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쥐불놀이는 논밭의 두렁에 불을 놓아 해충의 알을 죽이는 현실적 농업 기술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어둠 속에서 불빛을 돌리며 귀신과 잡신을 쫓는 액막이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이 하나의 행위 속에 공존한다는 것이 한국 민속의 특징입니다. 현실적 필요와 정신적 의미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부럼 깨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른 아침 잠에서 깨어나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딱딱한 견과를 이로 깨물며 올 한 해 부스럼 나지 않게 해달라고 빕니다. 호두, 밤, 잣, 땅콩. 이 딱딱하고 단단한 껍데기를 이로 깨는 행위는 견고한 의지를 상징합니다. 부드러운 것은 딱딱한 것에 의해 이미 이 아침부터 깨졌습니다. 내 이가 견과를 이겼으므로 올 한 해 오는 어떤 시련도 내가 이길 것이라는 상징적 선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의뢰를 통해 자기 자신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심리적 기술입니다. 이 모든 의식들이 담고 있는 심리학적 구조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날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본능적으로 불안을 느낍니다. 특히 새해가 시작되면 이 불안은 더욱 커집니다.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12달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업이 어떻게 될지, 건강이 어떨지, 가족 중 누가 아프지는 않을지, 이 알 수 없음이 인간을 가장 힘들게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모호성에 대한 불내성이라고 부릅니다. 확실하지 않은 상황을 견디는 힘이 약해질 때 인간은 불안해지고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무언가 행동을 취하려 합니다. 정월대 보름의 모든 의식은 이 심리적 필요에 정확하게 대응합니다. 불엄을 깨면서 시련에 맞설 준비를 하고 달집을 태우면서 두려움을 불 속에 던지고 방생을 하면서 선한 에너지를 내보내고 달을 보며 소원을 빌면서 자신의 바람을 언어로 구체화합니다. 이 모든 행위가 막연한 불안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시킵니다. 그리고 행동을 취했다는 사실 자체가 통제감을 회복시켜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사회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공동체 속에 있을 때 더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함께 달을 보고 함께 불을 피우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행위는 뇌의 편도체, 즉 공포와 불안을 담당하는 부위의 활성화를 낮추고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수천 년 전 우리 조상들은 이것을 신경과학의 언어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보름은 철저히 공동체 행사로 설계되었습니다. 이제 방생기도의 핵심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방생이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닌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가장 깊은 심리적 작용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다른 생명에게 빚을 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식물을 먹고, 동물을 먹고, 공기를 쓰고, 땅을 밟습니다. 이 모든 행위에 다른 생명의 희생이 들어 있습니다. 방생은 이 근본적 빚에 대한 응답입니다. 내가 살아가기 위해 취한 것에 대해 내가 살릴 수 있는 것을 살려주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마음에 미치는 효과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도덕적 면죄부 효과가 아니라 자비 실천을 통한 자기 통합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또는 다른 생명을 위해 선행을 했을 때 인간의 자기 가치감은 높아집니다. 자기 가치감이 높아지면 두려움이 줄어들고, 두려움이 줄어들면 더 명료하게 판단하게 되며 더 명료한 판단이 더 좋은 선택을 낳습니다. 더 좋은 선택의 반복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방생기도는 운명을 바꾸는 신비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내면을 바꾸기 때문에 실제로 운을 바꿉니다. 또한 방생의식에는 깊은 풍수적 의미가 있습니다. 풍수는 단순히 집 방향이나 맷자리를 보는 기술이 아닙니다. 자연의 기운, 즉 생기가 어떻게 흐르고 어떻게 머무는가를 이해하고 그 흐름에 인간의 삶을 맞추는 학문입니다. 겨울은 음기가 극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물이 얼고 생명이 멈추고 기운이 수축합니다. 이 수축된 기운이 정월대보름을 전후해서 다시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풍수에서 말하는 음양의 전환점입니다. 이 전환점에서 선한 행위, 즉 생명을 살리는 행위를 하면 그 팽창하는 에너지가 선한 의도를 실어 나른다고 봅니다. 마치 씨앗이 땅속에서 싹을 틔우는 힘이 가장 강한 시점에 좋은 씨앗을 심으면 가장 잘 자라는 것처럼 기운의 흐름이 바뀌는 이 시점에 심는 선한 의도의 씨앗은 한 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정월대보름 방생기도가 다른 날의 방생보다 더 강력하다고 여겨지는 풍수적 이유입니다. 이날이 한국 사람들에게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졌는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정월대보름에 죄수를 방면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왕이 이날을 기해 가벼운 죄를 지은 죄수들을 풀어주는 사면을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용이 아니라 대보름의 정신을 국가 차원에서 실천하는 행위였습니다. 생명과 자유를 풀어주는 방생의 정신이 왕의 통치 철학에까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연등회와 함께 정월대보름이 국가 최대 행사 중 하나였습니다. 궁중에서는 오곡밥을 신하들과 나누고 전국 사찰에서는 방생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민간에서는 마을마다 줄다리기를 했는데 이것도 단순한 놀이가 아니었습니다. 동쪽 편이 이기면 동쪽 논이 풍년이 들고 서쪽 편이 이기면 서쪽 논이 잘 된다고 믿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편을 나눠온 힘을 다해 경쟁했지만 경기가 끝나면 모두 함께 음식을 나눴습니다. 경쟁과 화합, 개인과 공동체, 이 긴장과 화해가 정월대보름의 철학 안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월대보름은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할까요? 도시에 살고 달집을 태울 논밭이 없고 방생할 연못이 가까이 없는 우리에게도 이날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어쩌면 공동체가 해체되고 고립이 깊어진 현대 사회에서 이날의 정신은 더욱 절실합니다. 방생은 물고기를 놓아주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마음에 품어온 원망을 풀어주는 것도 방생입니다. 관계 속에서 꽁꽁 묶어두었던 상처를 내려보내는 것도 방생입니다. 나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가두어 두었던 기준을 조금 느슨하게 해주는 것도 방생입니다. 자기 자신을 살려주는 것, 그것도 방생입니다. 달을 보며 소원을 비는 것은
비과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언어로 구체화하는 행위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목표를 언어로 표현하고 그 실현을 생생하게 상상하는 행위는 실제로 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입니다. 보름달이라는 강력한 상징 앞에 서서 소원을 말하는 행위는 그 목표를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 새기는 의식입니다. 오곡밥을 나눠 먹는 풍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과 음식을 나누는 행위는 단순한 사교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다는 마음의 선언이며 그 선언이 인간관계의 온도를 높입니다. 관계의 온도가 높아지면 인생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정월대 보름이라는 날은 밖에서 오는 복을 기다리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자신을 정렬하는 날입니다. 하늘의 기운이 바뀌는 이 전환점에서 나의 내면도 함께 전환하는 날입니다. 애군을 소멸시키는 가장 강력한 기도는 외부의 무언가를 향해 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두려움을 직면하고 그것을 선한 의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판단이 맑아지고, 판단이 맑아지면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삶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방생기도의 핵심은 공덕을 쌓아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행위를 통해 자신 안에 잠들어 있는 자비심을 깨우는 것입니다. 자비심이 깨어날 때 인간은 달라집니다. 얼굴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온기가 나옵니다. 말에서 날카로움이 빠지고 따뜻함이 들어옵니다. 그 변화를 주변 사람들이 느낍니다. 그 변화가 관계를 바꾸고 관계가 바뀌면 기회가 달라지고 기회가 달라지면 운명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방생이 운을 바꾸는 실제 메커니즘입니다. 오늘 밤 달을 보시게 된다면 그냥 보지 마십시오. 그 달빛 아래 잠시 서서 이렇게 해보십시오. 먼저 지금 이 순간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두려움에 이름을 붙이십시오. 두려움은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크기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 다음 지금 이 순간 가장 소중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의 건강과 평안을 진심으로 빌어보십시오. 자신을 위해 비는 것보다 남을 위해 비는 기도가 더 빨리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조상들은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 한 해 당신이 내려놓고 싶은 것 하나를 달빛 속으로 풀어보내십시오. 그 세 가지를 마음으로 행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방생을 한 것입니다. 이미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미 애군을 소멸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월대 보름은 하늘이 복을 내리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복의 그릇이 되는 날입니다. 달은 그 과정의 증인입니다. 수천 년 전에도 오늘 밤도 그리고 앞으로도 달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해가 오늘 밤 저 달처럼 둥글고 환하고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